예, 반갑습니다. 조진웅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맞아요. 중간중간에 이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번에 블랙머니에서 양민혁 검사 막 프로 그냥 막 일방통행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앞뒤 안 가리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양민혁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블랙머니에서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 같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김나리 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이한입니다. 영화 만든 정지영 감독인데요.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솔직히. 저작 보고회라는 걸 처음 해서 이렇게 포멀한 복장으로 오라고 막 미리 얘기했으면 나도 근사한 양복을 입고 왔을 텐데 그냥 대략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영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블랙머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세 분 대세와 대세의 만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영화가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블랙머니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파헤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가는 거죠. 어떤 막힘없고 거침없고. 그렇죠.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검사가 법을 이렇게 잘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뭐 제껴가면서 막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막 나간다 해서 막 프로가 아닐까. 그거는 잘못 전달된 거네요. 조진웅 신세간 뭐 영화를 통해서 한번 언젠가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작품에 알맞아서 불렀는데 그 양민혁은 조중이다라는 말은 한 두 번쯤 이제 우리가 만나서 연기를 한 2, 3일쯤 하고 나서 네. 조진웅 씨가 그 연기 양민혁 역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요.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며칠 후에 한 두 번 찍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준이가 양민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자기에게 이제 이 양민혁이가 체화됐다라는 말인 것 같아서 그쵸. 내가 아주 너무 흐뭇했습니다. 제가 그런 건방진 얘기를 했는데 제가요, 감독님?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살면서 한 번도 못나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의 최대 로펌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데 이제 그런 그녀가 정말 다른 캐릭터인 막프로를 만나면서 또 처음엔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약간 검사지만 검사가 무섭지 않은 변호사인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은 김나리 자체가 굉장히 인텔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학을 일단 했다는 설정도 있었고 영어 대사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대사를 이렇게 할 때 그냥 정말 그냥 그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척 하지 않아도 그냥 말투와 어투와 그런 단어를 쓰는 그냥 모양새만 봐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이한희 씨를 김나리 역에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주위에서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오늘? 오늘 이제 영화 다 찍고 주위에서 계속 이한희 씨를 계속 추천해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한희 좋지 그래요. 그래서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서로 뭐 아마 변증만 울리고 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서는 이한희 씨 면접 보듯이 처음 뵀거든요. 정말 부산 영화제였죠. 네, 부산. 처음에. 그래서 이한희 씨 작품도 보고 그러면서도 이한희 씨가 그런 역할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의심하다가 내가 저를 캐스팅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열혈사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극한 직업 보시고 그러니까 이 블랙머니랑 도저히 이게 약간 내가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이 예능 프로를 보고 예능 프로에서 다른 연기자들과 달리 다른 예능인과 달리 너무 이 자기를 그냥 솔직하게 당당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바로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한희 씨를 만나서
우리 하기로 하자.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한희 씨한테 주문한 건 크게 없어요. 당신은 이쁘고 아름답지만은 그거는 당신의 무기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 있는 두뇌와 자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실력이다. 이쁘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은 그거는 남한테 내보일 필요가 없다. 자기의 당당한 이 지성을 자신을 내보여라. 이렇게 주문만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다가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피로했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 당시의 어떤 금융사건 이런 뭔가 다가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의 이정표는 그걸 아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아주 어렵고 굉장히 무거울 만한 소재,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을 양민혁이를 통해서 아주 통쾌하고 그리고 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봤을 때 약간 심장이 심쿵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고 나의 이 연기 화법을 통해서 이걸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는 꼭 내가 해야겠다라는 좀 사명 같은 걸 느꼈죠. 네. 과반수 이상이 정재환 감독님 정말 아까 그 화보 장인이라는 말을 진웅 오빠가 현장에서 닉네임으로 붙여드린 거고, 사실 청년 정재환은 제가 정말 실제로 붙인 건데, 정말 제 살아생전에 정재환 감독님과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살아있는 정말 전설과 조금 오바가 교우하는 느낌. 아니 정말 진짜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그래도 배우가 됐구나라는 걸 거의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사고나 이런 것들이 캐주얼하셔가지고 어쩔 땐 쫓아가기 힘들었어요. 오로지 영화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근데 뭐 장인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세요. 그쵸. 뭐 예. 37년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영화 망하면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날 똑같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독님. 소위 얘기하는 이런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돈이 되는 영화를 할 수 있는데 뭐 맨날 이런 고발 영화만 하세요. 예,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그랬더니 본인께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잠이 안 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명장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이건 영화를 만드는 장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는 영화인으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거를 쫓아감에 있어 우리 앞길에 있는 선배로서 정말 올곧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도 그 길을 잘 따라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진짜 이렇게 상대 배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만나지? 조진웅이란 배우를 내가 언제 만나지? 언제 만나서 연기하지란 생각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연기를 하는 거를 제가 뭐 카메라 앞에 같이 서서 연기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잠시 대기를 할 때 오빠 하시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야 진짜 대단한 배우구나. 그 에너지와 힘이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늘은 배우구나라는 이런 자리니까 뭐 이런 자리니까요. 정말 이 에너지가 진짜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원천이 뭔지 궁금할 그러니까 정도로. 뭐 드세요? 뭐 때문이죠? 너도 그래. 심지어 시끄러워요. 굉장히. 현장에 올 때 시끄러워. 아유. 저기서 떠드는 누군가 오는 거면 이한이가 온 거야. 네,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그 기운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 속에는 우수한 영화 소재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영화를 하고 싶은 소재들은 그 이야기가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틀림없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영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어서 무의식화되거든요. 그것이 나쁠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것을 좀 파헤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어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금융 이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저는 아직도 금리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런데 금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작된 어떤 서류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실제로 제가 받았을 때 나오는 리액션이 그거였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봐. 그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라고 되풀이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쉽게 받아들이게끔 쉽게 내가 받아들이니까 관객 여러분들은 양민혁의 심정을 쫓아오면 됩니다. 양민혁의 시선을 쫓아오면은 아하 그렇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지점을 전달하는 마치 화자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양민혁 검사인 거죠. 네네. 그 청년 맞아요. 청년 맞는데요. 물론 이제 이 물리적인 조건으로 여러 가지 청년이 아닌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제가 청년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나이 정도 되면은요 그 영화가 조금 이제 세상을 달관한 듯한 예를 들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은 네. 물론 나보다 훨씬 선배이긴 하지만은 이 나이쯤 때부터 영화가 이렇게 세상을 달관한 듯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 못 이르고 있어요. 아직도 알고 싶고 아직도 캐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겠습니까? 어리다는 거죠. 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궁금하시고 예. 호기심이 많은 감독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466 개띠신데 거기서 그걸 굳이 뭐 여기서 또 아니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거든요. 거기서 철이 안 드셨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린 뭐지? 야 우린 뭐 아무튼 예. 아니 근데 정말 현장에서 놀라울 때가 많았어요. 이게 정말 그 감독님분 이렇게 앉아 계신 부스와 저희와 꽤 거리가 있는데 계속 매 테이크마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셔서 디렉션 주시고 다시 가시고 또 달려오셔서 디렉션 주시니까 저희가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앉을 수도 없어요. 예, 같이 서서 이렇게 그러는 거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정말 아니 이한희 씨가 인터뷰에서 감독님 청년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저도 사실은 청년의 카테고리에 넣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뭐 생각을 나누고 영화에 대한 생각들, 뭐 삶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나 뭔가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아해? 이거 마실까요? 저거 마실까? 뭐 이런 소소한 얘기부터 아주 장황한 얘기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내가 큰 어른과 조우하고 있다. 전설이 내 앞에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조금 더 못하면 진짜 친구 같은 정말 나와 다른 인격체지만 그냥 정말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노인이 아니라 정말 청년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친구. 나누는 네. 너무 놀라워서 사실 저는 우리 전설과 내가 작업하게 되다니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청년과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감독님 이런 느낌이 많아요. 감독님 지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설 만들지 마세요. 아 멋집니다 진짜. 자 이한희 씨는 감독님을 청년이라고 표현했다면 조진웅 씨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냥 전 장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인. 이거는 저는 이제 영화쟁이인 것 같아요. 아주 뭐랄까 현장에서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영화만 보고 계세요. 영화만. 네. 이 블랙먼이라는 영화만 계속 보고 있어서 뒤에 누가 왔건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무슨 손님들도 오고 뭐 감독님 저기
누가 오셨는데 왔어 기다려 야 다음 테이크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쇼트서부터 마지막 쇼트까지 오직 컷 이러면 이제 오늘 끝났지 자 소맥 한잔 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텐션업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시다 예. 저건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요. 예. 저런 의미가 저한테도 딱 오네요. 뭐냐면은 그 양민혁 역할이 아까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에 플러스 알파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플러스 알파는 사실은 얼핏 보면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예? 약간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한테 그게 감으로 탁 와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캐릭터를 확장시켜도 그대로 그 캐릭터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확성기 맞네요. 예. 그리고 진우 오라버니는 이렇게 진짜 어떤 씨앗이 심겨지면 그거를 확 열매를 맺어서 확 이렇게 꽃이 피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텍스트로 있는 어떤 연기를 정말 이렇게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확 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우. 정말 와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넉넉히 보게 되는 그런 배우님이세요. 다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을 거예요. 숙연해져. 인정하고 이건 인정해야지 아유. 이거 하나만 하자 아유. 다른 거 자 그러면 두 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 감독님. 네, 분명히 그 연기자로서는 팔색조죠. 변신의 귀재예요. 네. 그 인간 이한이는 아마 자기의 심지가 굳은 이한일 거예요. 하지만 연기자로서는 팔색조인 것이 제가 이제 그 캐스팅 때문에 이한이 작품을 쭉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모습이 다 달랐어요. 다 다르죠. 네, 다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지성미를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건데 이번에 이한희 씨와 작품을 해보니까 여기 아까 보여준 대로 이한희 씨 안에 그게 있어요. 이미. 김나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김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색조 아니고 9색조쯤 되겠네요. 아 능가한다. 팔색을 능가한다라고 지금 극찬입니다. 자 조진웅 씨. 10으로 가기에는 약간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참아도 구색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11로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그 십자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그렇죠. 어쨌든 구색조로. 그 이상의 무엇을 칭해도 아깝지 않다 사실 이번 영화에서 그 김나리라는 역할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차분하다고 해서 냉정하다고 해서 어떤 인텔리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가지 않아야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러나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톤 앤 매너를 자기가 잡았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옆에서 쭉 지켜봤더니 그 호흡을 아주 묵직하게 본질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할까 관통선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에서 그러면 어디로 뛰었다 와도 그 관통선에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톤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본인이 해왔던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팔색조 중에 꺼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축돼 있는 그 모습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보면은 이한희 씨의 연기를 이번에 처음 같이 조우하고 협연했지만 굉장히 훌륭했고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런 기분이군요. 이런 기분이죠. 블랙머니 하면은 되게 비자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마약 거래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 이 작품에서의 블랙머니의 성격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차명 계좌 돈 이것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심코 지나왔던 것인데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머니, 돈이죠, 돈.
뭐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돈이고 이것이 내가 필요한 그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는 제어적 가치잖아요. 근데 그 제어적 가치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피와 살 같은 그런 세금 내지는 내가 벌어왔던 그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고스란히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꿈처럼 흔적도 없이 그걸 인정하고 살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블랙머니 이 희대의 사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고 그런 사건이고 사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도 면면이 우리가 매일 살아 숨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법한 일들 그리고 베이스에 아주 깊게 짙게 깔려있는 것들이라서 이것을 보고 관객분들의 반응도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사회적인 고발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적 제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담론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런 역할로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작품도 변호사 역할이었었고 뭐 변호사 역할을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까지 하면은. 근데 사실 변호사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직업적인 부분일 거고 김나리도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쫓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양민혁과 다를 뿐이지 내가 사회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김나리 역시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정과 이익과 국익과의 그런 뭐 어떤 그런 상충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이 사람의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때 뭐 이런 가치관의 부딪힘과 그 미묘한 선상들을 어떻게 넘나들 것인가 진짜 김나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훨씬 더 저한테는 많이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캐릭터를 잡을 때는 이렇게 뭐 영어 대사도 있고 뭐 변호사 역할인데 정말 슈퍼 엘리트의 변호사기 때문에 외형적인 장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김나리도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나저나 변호사, 형사, 검사를 다 맡으셔서 이제 이한희 씨 혼자 범인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제 범인하고 싶어요. 범인. 갑자기 고백을. 뭐 진중하게 쫓아가는 그런 캐릭터 그 약간 좀 제가 전공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런 모티브는 뭐 거의 비슷한데 쫓는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나 그것을 파헤치다 보니 좀 더 큰 실체를 알게 되는 그런 형태에서 멈출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민혁이도 그렇고 시그널의 이지한이도 그렇고 무슨 독전에서도 그렇고 얘네들이 되게 온전하거나 되게 평온한 상태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좀 불편한 애들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거를 그냥 그렇게 못 보는 거죠.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왜 저렇지? 그러면서 그런 성정이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모난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계속 그렇게 쫓아요. 아마 그렇게 오는 예습을 많이 해봤다. 그런 지점에서 양민혁이는 또 올곧게 그 사건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잠깐 끼면요. 네. 그 독전이나 시그널과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이 의식했는지 안 의식을 안 했는지 몰라도 그보다는 지성적이에요. 그 작품에 나온 역할보다는 지성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저돌적이에요. 근데 이거 제작 보고에 처음 한다고 그랬죠. 그래 잘 안 해보신 분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작 보고라는 것이 우리들의 자랑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못된 거 없나는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자랑만 하고 우리 영화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자랑만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제작 보고니까 여러분이 홍보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결국 심판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가 여러 가지 면을 충족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고 이제 영화가 세상에 나올 텐데 정말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영화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배웠고 느꼈고 또 이 영화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시국에 맞춰서 함께 같이 보고 공감하고 뭔가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네요. 저도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왜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가져서 우리들이 영화라는 화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라고 해서 뭐 검사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배우 조진웅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좀 필요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민혁이가 풀어줄 거예요. 저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그걸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입소문을 내라, 와서 즐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이것을 고스란히 편안하게 극장에서 저희들이 쇠가 빠지게 해서 다 풀어놨으니까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시사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공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는 빨리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